안녕하세요. 활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실제 재판 기록 중 최후의 진술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지를 한 안중근 의사의 손 보이시나요? 자, 역사의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재판관은 각 피고인 2명에 대하여 질문 변호인으로부터 상세한 변론이 있었지만 이제 피고들도 할 말이 있다면 그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 피고 안중근. 답. 저는 검찰관의 논고를 들어봤는데 검찰관이 저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사족 한마디 하겠습니다. 각종 출판물이나 인터넷 글을 보면 안중근 의사가 반말로 답변하는 게 대부분인데 실제 일본 측 기록은 존댓말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 기록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검찰관은 올해 5살이 되는 나의 자식에게 나의 사진을 보이면서 이게 내 아버지이지 하고 물으니 나의 아버지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자식은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 2살 정도였고 그 후 만난 적도 없는 나의 얼굴을 알아볼 리가 없는데 이 일만 봐도 검찰관의 취조가 얼마나 거칠고 엉성하며 또한 착오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금의 흉행은 나 개인 자격으로 한 게 아니라 이란의 관계 때문에 한 것인데 이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관을 시작으로 변호인 및 통역도 모두 일본인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부터 변호인도 와 있으니 그들에게 변호를 허가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변론 등도 그 요점만 통역하여 들려주므로 나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관과 변호인의 변론을 들어보면 모두 이토 공작의 통감으로서의 시정 방침은 완전 무결하며 내가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당합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토 공작이 통감으로서 시행한 정책의 대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95년에 있었던 5개 조항의 보호조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조약은 황실과 한국의 일반 백성들이 처음부터 보호를 희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작은 한국 상하이 신민 및 황제의 희망으로 체결했다고 말하며 일진회를 사주하여 그들이 찬성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황제의 옥세와 총리 대신의 서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대신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하여 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당시 뜻이 있는 자들은 크게 각성하여 고종 황제에게도 상소를 하고 이토 공작에게도 해결책을 제안했었습니다. 러일 전쟁에 대한 일본 천황 폐하의 선전 조칙에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한국의 인민들은 이를 신뢰하고 일본과 함께 동양의 평화를 이루기 바랬는데 공작의 정책은 그것과 반대였기 때문에 각처에서 폭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최익현이 진원책을 올렸고 송병준에 의하여 체포되어 대마도에서 구금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폭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방책을 써보았으나 방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상서를 해외 평화회의에 황제가 밀사로 파견하여 호소하기를 5개 조의 조약은 공작이 병력을 이용하여 체결했기 때문에 만국공법에 따라 처분해달라고 하였습니다만 당시 동회의에서 무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공작은 야밤에 칼을 빼 황제를 겁박하며 7개조 조약을 체결하고 황제를 폐위한 후 일본에 사죄사를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경성 근처의 상하는 붕괴하여 그 중에는 할복한 사람도 있었는데 인민 및 병사들은 손에 흉기를 쥐고 일본 병사와 싸우는 경성의 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십수만의 의병이 일어나 태왕제로부터 칙명이 내려졌으며 국가의 위급 존망의 때에 팔짱을 끼고 관망하는 것은 국민된 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 더욱더 분격하여 지금도 일본군과 싸우고 있고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10만 명 이상의 한국민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국사에 진력하였으며 모두들 본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두들 공작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머리엔
줄을 꿰어 사회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잔인무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의병 장교도 적지 않이 전사하였습니다. 공작의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여 80인의 사람을 죽인다면 800인의 의병이 일어날 것이므로 시정 방침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보호는 불가능하며 이란 간의 전쟁은 길어지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토 호작이라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간웅으로 간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간지를 가지고 한국의 계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신문에 게재하게 하고 있으며, 또 일본 천황 폐하와 일본 정부에 대하여서는 한국이 원만히 다스려지고 있으며 날로 진보하고 있다라는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 한국 동포는 모두 그 죄악을 증오하여 공을 살해할 마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삶을 즐기고 싶지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민은 80수년 이래 도탄의 고통으로 울며 지냈기 때문에 평화를 희망하는 것은 일본 국민보다 더 깊습니다. 또한 나는 지금까지 일본의 군인, 상인, 도덕가 등 여러 부류의 사람과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일본인이 동양의 평화를 희망한다는 것과 동시에 얼마나 간신 이등 방문을 증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도 그러할진데 한국인에 있어서는 친척과 친구를 살해한 이토 공작을 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토 공작을 살해한 것은 공작이 있으면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이란 관계를 이간시키기 때문에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란이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 평화로이 다스려진다면 나아가서는 오대주에도 그 모범을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나는 오해해서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얻기 위해 실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토 공작이 기존 시정 방침에 대하여 오히려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일본 천황 폐하가 들으신다면 반드시 저를 가상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일본 천황 폐하의 성지에 따라 한국에 대한 시정 방침을 개선한다면 이란 간의 평화는 만세까지 유지될 거라고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광무 3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한국민은 천국 내에서 치외법권을 가지므로 본권은 한국형 법대전에 의하여 치죄되어야 하며 한국형법에 의하면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만 나는 그러한 주장은 부당하며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간은 법률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두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되는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오대주 만국공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재판관은 결심을 고하며 판결은 다가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언도하기로 그때 출정하여야 한다고 명령하고 패정하였다. 이상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최후 진술 잘 보셨나요? 이 사진은 안중근 의사의 부인인 김아려 여사와 자제분의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참 슬픈 사진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얼마든지 인간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무엇이 그를 가족을 뒤로하고 그 어려운 길을 가게 했을까요? 1908년 6월 함경북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대한해군 부대는 일본군과 교전 후 일본군 포로를 수명 생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의사는 포로는 국제법상 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포로들을 석방합니다. 이 사건은 안의사 재판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일본군 포로들을 잡았을 때도 죽이지 않았다. 그런 내가 어찌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겠는가? 안중근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라 국제법을 아는 군인이고 전쟁 규칙을 지키려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체포된 뒤 러시아 헌병의 조사를 받습니다. 이후 일본 총영사관으로 인계되어 신문을 받았고 곧 루순 감옥으로 이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독립운동가로 기억을 하지만 정작 그가 법정에서 어떤 말을 남겼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토를 죽인 것이 아니다. 대한의군 참모총장으로서 전쟁 중 적장을 처단한 것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대한의군 장교로서 적국의 지도자를 공격한 군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 전쟁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일본 국민 전체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 군인과 상인,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 국민들 역시 전쟁보다 평화를 바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중근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안중근이 꿈꾸었던 것은 동양의 평화였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정책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우호 관계를 맺는다면 동양 전체의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은 거죠. 재판 기록에는 일본 천황에 대한 언급도 등장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안중근은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의 정책과 행동을 문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기록을 읽을 때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중근은 재판부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대한의군의 장교다. 따라서 일본 형법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공법에 따라 재판받아야 한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국내 형사범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안중근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군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 2월 14일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선고 후 40일 만인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집행을 당합니다. 당하기 전 40일간 동양 평화론 집필, 유목화 작성, 면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 이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아니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님의 편지는 유명합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죠. 지금 들어도 가슴이 울컥합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 위의 몸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이상 위대한 철인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이틀 후인 1909년 10월 28일 국내 황성일보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의사의 의거에 대해 국내 신문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